그런데 이 두 화가가 정말 예술적으로 결투를 벌인 적이 있어요. 예술로도 결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미술로요? 예.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큰 전시에 두 작가의 그림이 나란히 걸리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그 경쟁이 되죠. 결투하게 됩니다. 예, 거의 네. 두 작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네. 굉장히 중요한 네. 회화적 결투가 될 수 있죠. 와, 그럼 승패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?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832년 이 두 화가는 나란히 로얄 아카데미 여름에 열리는 중요한 전시에 작품을 제출하는데요. 그 영국 사람 중에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보고 뭐 그렇게 얘기거리가 되는 일년 뭐 미술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이야. 그 로얄 아카데미 여름전인데 이 여름전에 터너와 컨스타블이 같이 작품을 냈고요. 공교롭게도 정말 두 그림은 나란히 걸린 겁니다. 이럴 수가. 네. 어떻게 판가름이 나냐면 아무래도 여론과 평판이 있겠죠.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글을 쓰고 네.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심판들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.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겠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보이는 이 터너의 해양 풍경 그림과 컨스타블의 워터로 브릿지의 완공을 알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, 이 두 그림이 나란히 걸리게 된 겁니다. 잔인하다. 잔인해요. 컨스타블이 작품이 원래 큰데 이 그림은 더 커요. 2m가 넘는 그런 대작을 컨스타블은 냈죠. 정말 이번에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작품을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거에 비하면 터너는 크기도 작고 그냥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림입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뭔가 컨셉을 이겼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? 네, 크기 때문에 좀 압도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제목이 워터루 다리라고 있는데요. 소위 말하는 오프닝 세레머니가 하는 그 장면이고 여기에 뭐 이제 영국 왕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서 국가가 축제를 열리는 그런 장면인데요. 또 워터루 다리 이름이 또 뭡니까? 영국이 프랑스를 이긴 중요한 전투의 이름을 딴 다리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면 영국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. 작정했네. 그래서 컨스타블이 이기려고 정말 작정을 하고 나온 거죠. 심리를 이용한 거죠. 뭐. 네.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컨스타블이 이긴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터너가 싹 와서 바다 위에 네. 떠 있는 부표를 원래는 없었는데 이 그림의 부표 요게 네네. 요거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림 다 오픈하고 나서 정식 개막하기 직전에 요 빨간 부표를 하나 쓱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. 표요? 왜 그랬죠? 그런데 이 빨간색 그림 부표가 이 그림이 약간 무채색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. 갑자기 그림이 입체감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출렁이는 이 파도의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. 이 단순했던 그림이 빨간 부표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게 된 거죠. 포인트를 멋지게. 활용 담장. 바로 그겁니다. 이거를 보시면 누가 봐도 컨스타블의 그림은 크고 웅장하고 영국 사람이면 누구나 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워터루 다리의 오프닝 세러머니를 그린 거니까 감동적이겠지만 컨스타블의 그림은 너무 장황하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가 있나를 보여주게 된 거고 이거는 터너의 그림이 아주 센스 있는 그림으로 다가갔고 그때 컨스타블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. 뭐라고 얘기했냐면 터너가 그림에다가 총을 한 방 쏘고 갔다. 이렇게 컨스타블이 얘기했다고 하죠. 와,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. 나이도 한 살 차이고 같은 풍경화를 그렸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은 항상 같이 갑니다. 터너와 컨스타블, 컨스타블과 터너인데요.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차이도 많이 납니다. 왜냐하면 터너는 그 컨스타블과 달리 조금 뭐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아버지가 이발사였어요. 터너는 거기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가끔씩 그림을 그린 거예요. 그런데 그 그림이 상당히 잘 그렸던 거죠.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 그림을 사가기도 했고요. 사실은 터너는 그림 천재, 최소한 천재가 아니라면 영재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미 10대 때부터 스타가 됩니다. 영국을 대표하는 풍경화가로 일찍 이렇게 스타로 부상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컨스타블은 집안은 좋고 뭐 아버지가 방앗간도 소유하고 제분업자이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가가 되는 데는 좀 어려웠어요. 아버지는 자기 가업을
컨스타블이 계속해 주길 원했는데 컨스타블이 자기 그림 그리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싫어했고 또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는데 터너의 아버지는 그 터너가 그림을 그리는 데 헌신적으로 도와주게 되죠. 아마 터너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버지였다라고도 되어 있어서 집안은 어려웠지만 터너는 아버지와 이렇게 사이도 좋았고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아서 스타 작가로 성장하게 되죠. 지금 보시는 건 영국 화폐 20파운드의 모습인데요. 여기에 터너의 초상화가 있고요. 그 뒤에 영국 사람이 좋아한다는 터너가 그린 그림, 전함 테메레어의 마지막 항해가 그려져 있습니다. 봐도 이렇게 보니까 또 터너도 잘생겼네요.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. 영국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면 지폐의 색이겠어요. 그렇죠. 네. 특히 이 그림은 또 영국 사람들이면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. 이 배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전쟁, 트라팔가 전쟁에 영웅적인 역할을 했던 그 배입니다. 넬슨 제독의 빅토리아호를 구출하는 그 역할까지 했던 그 중요한 배가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패선의 길로 가는 그 마지막 항해를 그린 그림입니다.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 작지만 시커멓게 생긴 증기선이 이 배를 끌고 이제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. 테메레어 호가 뭐 대포도 수백 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웅장한 전함이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범선이잖아요. 네. 이 범선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기기관 배에 의해서 끌려서 초라한 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터너는 굉장히 영웅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로맨틱하고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있죠. 지금 이 그림도 방금 봤던 그림만큼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미술사에 자주 실리는 그런 그림인데요. 터너가 생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형태보다는 느낌이나 대기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. 그 속에도 분명한 형태 하나가 보입니다. 이 화면을 가로지르는 이 선이 있는데요. 여기에 중심에 검정색으로 증기 기차가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오프닝에서 봤었던 증기기관차, 또 토마스와 친구들의 모형이 되는 증기기관차의 오리지널을 지금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이 그림은 1844년에 그렸으니까 진짜 철도의 시대를 막 알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확한 제목은 비증기 속도입니다. 키워드 3개를 보여주죠. 사실 이 그림은 비가 막 쏟아지는 장면이고요.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과 같은 이게 여객 기차가 아니라요. 뚜껑이 없는 그런 기차였어요.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? 사람들이 노상에 앉아 있는 것 예, 같은데요? 그냥 마차 위에 앉아 있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네요. 그냥 위에 오픈카. 어머. 네. 그러면 아까 여기 어떤 장면이라고 했죠? 비가 엄청 왔는데요. 예, 그것들 다 비기 맞고 있는 거예요. 이때 터너가 그린 기차의 속도는 대략 시속 80km입니다. 우리한테도 80km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질 텐데요. 당시 사람들한테는 경이로운 속도예요. 말도 안 됐었죠. 그렇죠. 19세기 중반인데 그러면은 와 생각도 못했던 속도인 것 같아요.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짜 신문명을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느꼈던 거죠. 네. 실제로 보시면 영국과 서쪽을 잇는 대서부열차라는 라인이죠.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선, 경인선 이런 것처럼 막 완성이 돼서 거기에 이제 이 기차가 달리게 있고 그 감동적인 장면을 이 화가가 화폭에 담은 거죠. 네. 지금 왼쪽 그림은 비슷한 장면을 그린 다른 화가의 그림이에요. 보면 어떠세요? 당시 기차의 모습이라든지 철도의 모습은 왼쪽의 그림이 더 정확하게 그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기차를 타고 느꼈던 그 감동이라든지 그 흥분은 터너의 그림에서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디테일을 보게 되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그려진 건 아니고요. 그냥 점으로만
형태는 다 그 속도 속에 디테일이 무너져 있지만 속도의 느낌은 더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이 그림의 가장 큰 어떤 흥미로운 점은 다음 장면인데요. 이 기차 소리에 놀라서 뛰는 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. 약간 위트 있게 이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교수님, 저는 그동안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컨스터블 그림이 와 정말 웅장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대단한 그림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터너 그림 보니까 또 터너는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. 드네요. 약간 좀 터너는 이 자연을 가지고 어디까지 인간의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야. 그런 것들을 고양시키는 그런 풍경을 그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야. 지금까지 터너와 컨스터블을 통해서 19세기 영국의 회화의 한 면을 저희가 바라봤는데요. 두 사람은 이제 풍경화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새롭게 풍경을 해석해서 보여줬는데요. 컨스터블과 터너, 외형적으로 많이 달라 보이지만 19세기 영국이 가져왔던 그 엄청난 변화, 산업혁명의 역사적 회오리 속에서 이 변화를 나름대로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컨스타블 같은 경우는 이 변화를 약간 살짝 미루고 원래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풍경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주고 막 변화하려고 하는 그 농천 이것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터너가 그린 기차 그림 또는 증기기관 배가 등장하는 그런 배 그림처럼 새로운 변화 속에서 과거가 다시 해석되고 또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역사의 변화를 또 터너는 감동적으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몽환적으로 또 그려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작가 모두 산업혁명을 화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결과적으로 이 두 작가는 풍경화를 굉장히 중요한 미술로 만드네요. 사실 그 당시에는 회화 안에 랭킹을 조금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. 좋은 그림은 일단 인물이 등장해야 돼요. 인물 중심의 그림, 특히 역사적 주제, 신화 이야기를 담은 종교적 그림들이 탁월한 그림이고 이 풍경 그림들은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컨스타블과 터너는 이 풍경화를 굉장히 중요한 회화적 장르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할 수 있고요. 또 결과적으로 인상파 화가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현대미술도 이 풍경화를 중심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컨스타블과 터너는 많이 다른 회화적 양식이지만 풍경화를 정말 멋진 미술로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변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